오늘의 AI 정치 토크는요, 계엄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계엄설이 과연 정말 근거가 없는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래서 우려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너무나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는 AI한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나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선동이야?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하거든요. 네. 자, 답변을 주세요. 귀하의 질문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단순히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역사적 선례. 과거 정부에서 유사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려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 정부의 인사 패턴, 군과 주요 정부 직책에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 긴장 상황. 현재의 정치적 대립과 탄핵 논의는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네 번째, 투명성 부족. 정부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 이는 의혹을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일단 대답을 했고요. 훌륭하다. 정말 다 맞는 거네. 일단 박수 한번 치자. 진짜. 근데 이거 국힘 뼈 때리는 그러니까. AI가.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AI한테. 그래. 네. 그 다음에 그러나 동시에 이제 또 저렇게 굉장히 균형 잡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얘는 구체적 증거 부족. 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네. 두 번째, 민주주의 제도.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는 과거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거다. 세 번째는 국제적 감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도 극단적 조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 AI도 고소당하긴 싫은가 보다. 그렇죠. 압수수색 들어갈 수 아니, 있으니. 대통령실에 저런 것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좀. 네. 아무것도 안 하지 검색 안 하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려가 완전히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확실한 사실로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감시와 민주적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또 물어봤죠. 네. 그다음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알려줘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철저한 감시를 하고 정부 정책과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역할을 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역할. 네, 이거 되게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큰 제목만 읽을게요. 국정감사 활용. 이제 두 번째 짝대기 보면 특히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집중 감사. 네, 두 번째가 대정부 질문 활성화. 두 번째 짝대기 보면 군인사 안보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질의. 그렇죠. 세 번째가 법안 심사 강화. 그다음 페이지 네 번째가 예산 심의. 다섯 번째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그래서 계엄령 저지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 청문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일곱 번째 언론 브리핑, 여덟 번째 여야 협의체, 아홉 번째 헌법재판소 재소 검토, 열 번째가 국제의회와의 연대. 생각 못하던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국제의회 단체와 정보 공유, 필요 시에는 관심과 지원 요청 이런 거 했는데 저거는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대통령인데 이런 것까지 하면 정말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일 것 같아서.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아직 안 했죠. AI요. 여기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 좋겠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지명직으로 AI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걱정하는 야당에게 나치 스탈린의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간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뭐라고 반박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역사적 사실 직시 요구. 아이고, 정부가 나치나 스탈린을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엄령을 준비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8년 전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똑똑한데. 진짜 똑똑하죠. 똑똑하지.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위협 지적.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이런 반응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정당한 비판과 우려를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책임을 추궁해라. 이거야말로 야당 탄압하려는 발언, 이거야말로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네 번째는 투명성, 결여를 비판해라. 의혹을 해소할 생각은 않고 비판의 목소리만 억누르려 하는군요. 그러니까 여당이 원인을 제공했지 않냐. 니네가 의혹 해소해라.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언론의 자유 수호를 강조하고
그다음 페이지 6번째는 국민 지지 호소하고 7번째는 정부의 태도 전환을 요구해라. 그래서 마지막 저기 보면요. 지금 당장 해명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마지막에 한마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강한 어조를 사용할 때는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정치인의 했습니다. 발언인. 아니 그렇죠. 지명직 최고 가죠. 아, 이 괜찮을 것 정도면 그 같아, 아침에 진짜. 그 모든 발언 다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지은 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선정하고 그때 본인 발언을 하지 말고 AI로 답변을 해라. AI 인터프리터 비슷하게. 와. 음성으로 저 말 읽어주는 거죠. 이렇게 AI가. AI가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자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AI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2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2개라고 해야 될까요? 2개의 AI한테 물어봤는데 요게 첫 번째 AI고 두 번째 AI도 거의 못지않게 엄청 훌륭한 대답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것만 딱 가지고 왔습니다. 마무리를 그걸로 하고 싶어가지고요.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의 비판을 일축하고 국민의 우려를 선동이라 낙인 찍는 것은 전체주의적 통치 방식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제일 마지막 문장. 진정한 전체주의적 선동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지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 정답이잖아요. 얘가 야. 챗 GPT예요. 네. 오. 임선수 소장님 어떠세요? 이거 처음 봤죠? 아니, 이거 굳이 이제 이렇게 방송 나가서 평론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AI 그냥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론 자리도 위협받아. 위협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일자리가 줄어들어. 아, 어떡하냐. 네. 아, 챗 GPT. 네. 네, 결제해야겠습니다. 정말. 결제해야겠어. 네. 아, 이것도 유료인가요? 무료도 있고, 근데 이제 무료는 하루에 몇 개밖에 질문을 아. 못하고 더 질문을 하려면 유료를 하면, 네. 이따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구독료가 머리도 그렇게 좀 더 좋지 않나요? 머리도 더 좋아요. 네. 구독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네.